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거품에도 레벨이 있다. 한국 아파트의 거품 레벨 확인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들 거품이 일정 부분 끼어 있다 또는 거품이 꽤 많이 끼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성적인 표현이죠. 정량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거품에도 그 낀 양의 정도가 다를 건데 그렇게 수치적으로 거품의 양을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이 PIR 이야기를 해줍니다. PIR 이야기를 해주는데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PIR은 전체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개별 물건으로 들어가면은 PIR이 의미가 없죠. 그리고 한마디로 지금 거품의 정도를 사람들이 측정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토건족의 승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거품의 양을 이야기하기 전에 채권의 가치와 가격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은 만기가 있고 금리가 있죠. 이 금리가 가변적이긴 하지만 오늘의 금리와 내일의 금리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금리에 따라서 현재 순간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정해지고 그 가격이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투명한 시장이고 굉장히 야매를 부릴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라서 채권에서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업자가 잘 안 붙습니다. 업자는 아파트에 많이 붙죠. 업자 이야기하기 전에 명품백의 가치평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명품백을 가치 파악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쉽지가 않습니다. 수제로 바느질한 부분, 저 한 땀 한 땀의 비용이 얼마니까 계산해서 얼마다 요렇게 해서 저 가치가 평가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저 백을 들고 있으면 이자로 한 달에 얼마를 주더라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가치 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들 명품백 하면은 가격이 얼마라는 소리만 하죠. 가치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는 잘 하기 힘듭니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다. 요 정도입니다. 정성적인 평가만 가능하죠. 그래서 업체가 좋아합니다. 업체가 부르는 것이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죠.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업체, 모든 업자는 이런 상품을 팔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명품 같은 상품이 있죠. 부동산에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채권, 명품백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가? 당연히 명품백에 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사진이 닭장인데 위치가 강남이라서 많이 비쌉니다. 왜 비싼가? 엄청나게 좋답니다. 위치가 강남이라서 정성적인 평가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거친 다음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좋죠. 업체가 부르는 것이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장애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옆 동네 아파트 가격이 A1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 동네 아파트 가격 간접적인 산정이 가능하죠. 요게 첫 번째 장애고 두 번째 장애는 이 동네 월세 시세가 얼마이다. 그러면 매매가 환산 가능하죠. 요게 두 번째 장애입니다. 여기서 업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업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훌륭한 전략을 택합니다. 명품화 전략이죠. 옆 동네 아파트 몇 개만 거래하면은
분양가 상향시킬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만 채택을 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사,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만 이야기를 합니다.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면 명품화 전략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가치가 빤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거의 다루지를 않고 거의 대부분 물건을 팔 때, 아파트를 팔 때 거래사례 비교법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가 부동산 중에서는 거래가 빈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부동산입니다.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고 물건, 거래되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거래하면은 상승거래 몇 개만 해주면 기존 매물도 다 들어갑니다. 그냥 3억의 물건을 내놓았는데 옆 동네에서 5억에 팔리더라. 그러면 매물을 걷어들입니다. 매물이 더 줄어들죠. 그 와중에 분양을 하면은 분양가 상향해서 분양이 가능하죠. 요게 업자가 선택한 명품화 전략입니다. 굉장히 성공했죠.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또 특징이 있죠. 요겁니다. 월세 받는 부동산인 아파트가 왜 탈수익형 부동산이 됐나? 건물 중심의 물건입니다. 아파트는. 그러면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이 맞는데 대한민국은 좀 특수하죠. 그 특수한 이유가 정부가 좀 도와준 면이 많습니다. 사실. 일단 옛날 아파트는 용적률이 굉장히 낮죠. 주공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은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죠.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로 주택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이렇게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재건축하면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물건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머릿속에 박혀있죠. 그리고 정부에서 용적률 상향을 밀어줍니다. 일단 정부는 약속한 공급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을 팍팍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팍팍 밀어줬었죠. 이것은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힘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요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조금 지나서 지방 인구 소멸, 가시화가 되면은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지방 인구 소멸되고 멀쩡한 도시가 날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용적률 상향 이거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용적률 낮은 아파트 그게 주공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되면서 돈을 벌어다 준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명품 아파트는 딴 게 아닙니다. 땅 지분이 많고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입니다. 저는 요즘 아파트보다도 주공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주공 아파트 가보시면 일단 마당 같은 어떤 정원 조경수 심어져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지가 않죠. 건물은 노후화됐지만 주거 여건상 용적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요즘 아파트보다도 훨씬 쾌적했죠. 그래서 알고 보면 주공 아파트조차도 결국에는 땅을 팔아서 건물을 공짜로 건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의 이익을 기존의
아파트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그 이야기는 현재 엄청난 고평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적률 100%짜리 아파트하고 용적률 200%짜리 아파트, 용적률 100%짜리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고 용적률 200%짜리 아파트는 그저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원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가 200이다. 매매가 5억이죠. 대략적으로 월세 400이다. 매매가 10억 정도 합니다. 월세 800이다. 매매가 20억 정도 할 겁니다. 월세 2000이다. 매매가 50억 정도 한다. 요거는 좀 아닐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요 정도 되면은 월세 2000짜리 아파트, 요런 아파트는 용적률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아파트는 요렇게 환산 불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들, 월세 1000만원 미만인 아파트들은 대략적으로 요렇게 매매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월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아파트는 엄청나게 고평가된 상태이죠. 월세로 임대 수익률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수익률의 2배가 돼도 4%를 넘어가는 임대 수익률을 보이는 그런 아파트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아파트 고평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전세 제도 때문이죠. 저 전세 제도 때문에 기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함께 저 기름은 자연스럽게 제거될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하락이 있을 겁니다. 수직갭 하락이 전반적으로 있을 겁니다. 위치에 상관없습니다. 아파트, 모든 아파트는 수직갭 하락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아파트의 거품의 정도, 왼쪽, 중간, 저 사이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이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